이번에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어차피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SAP UI5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그 SAP UI5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러면 이 SAP UI5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만들 거냐면 최종적으로다가 물론 뭐 고객마다 틀리죠. SAP Fiori라는 걸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은 아니야 나는 SAP Fiori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SAP UI5 애플리케이션이어도 돼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SAP Fiori로다가 되기 위해선 결국 SAP Fiori도 SAP UI5 애플리케이션에서다가 만든 하나의 앱의 유형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자바스크립트는 SAP UI5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언어이면서 또 자바스크립트는 SAP Fiori를 만들기 위한 언어인 거죠. 워낙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 위주로다가 나가고 가급적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SAP UI5, SAP Fiori 결국 다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이죠.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언어는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우리가 기본적인 신텍스는 자바로부터 왔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여기가 앞에가 자바가 들어가니까 자바 아니냐라고 하지만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예요. 원래 정식 이름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름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사용하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지. 원래 처음 이름은 ECMA 스크립트, 즉 뭐 예를 들면 라이브 스크립트라고 이름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ECMA 스크립트가 최종적인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정식 이름인데 사람들은 그냥 얘를 그냥 편히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다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다 이해하기 때문이죠. 원래 정식 이름은 ECMA 스크립트가 원래 정식 표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자바의 신텍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람다 프로그램 언어에서 우리가 함수라는 컨셉을 가져와서 함수 기반의 프로그램 언어다라고 생각하셔도 절대 무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에는 OOP 컨셉이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초창기 때 자바스크립트 이제 객체 지향 성격이 지원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펄 랭귀지에서 사용하던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들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내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도 사용하지만 요즘은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도 존재합니다. 결국 ABAP이라는 프로그램, SAP의 ABAP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여러분이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한데 이 엔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엔진이 존재합니다. 뭐 스파이더 몽키, 라이노, 뭐 V3, 뭐 여러 가지 엔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회사마다 뭐 크롬이면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마다 사용하는 엔진이 조금씩 틀리죠. 크롬이라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는 우리가 V8이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또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도 또 다른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브라우저 벤더마다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엔진은 조금씩 상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건 이제 다 구현했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마다 스크립트가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구현한 엔진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엔진에 대한 대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여전히 그 양립성, 엔진마다 지원하는 게 틀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보면 데이터 타입은 그죠? 위크하다는 얘기죠. 데이터 타입이 약하다는 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지만 아밥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는 데이터 타입이 되게 스트롱해요. 강해요. 한번 데이터 타입이 정해지면 해당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그 변수는 시작부터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 데이터 타입을 유지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모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신텍스가 앞에서 보인 것처럼 우리가 자바로부터 거의 다 왔고 일부는 C 언어에서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변수의 스코프, 베리어블 스코프는 우리가 렉시컬 스코프를 따르고 그다음 펑션 스코프를 따릅니다. 제일 정확한 건 우리가 펑션 스코프를 따른다고 보는 게 가장 맞죠. 그래서 스코프에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로컬 스코프, 그다음에 렉시컬 스코프, 그다음 펑션 스코프가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펑션 스코프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코프에 대한 차이는 뒤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펑션, 이 자바스크립트는 펑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first citizen이죠. 그래서 펑션 없이는 프로그램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펑션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뭔가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이라는 것도 당연히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속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스타일은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램, 임페러티브 프로그램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냥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모르셔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디 태그 끝나는 부분 바로 앞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 닫는 이 엔드 스크립트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보시는 바처럼 웹페이지의 바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바디의 맨 뒤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디를 먼저 다 그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한 코딩이 많기 때문이죠. 만약에 스크립트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 바디 위에 올라가게 되면 바디에 있는 컨텐츠를 다 만들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해서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립트 영역은 우리가 바디의 하단에 존재하는 게 여러분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스타일 시트처럼 우리가 이렇게 레퍼런스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개의 HTML에서 그죠? 여러 개의 HTML에서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레퍼런스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소스,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 이렇게 다 되면 되죠. 스타일시트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개념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얼러트라는 건 우리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팝업 창 뜨는 거. 그 다음에 콘솔.log도 로그도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콘솔.log를 로그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다가 특정 변수의 값이 뭐지 중간에 그런 것도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일반 랭귀지에선 디버깅을 통해서 보통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도 물론 디버깅이라는 툴을 통해서
특정 스텝에서 특정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또 console.log라는 걸 통해서 특정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이렇게 헤더 영역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구현을 하게 되면, 그죠? 바디 영역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더 영역에도 존재할 수가 있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헤더 영역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통해서 함수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함수 이름은 say hello world라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이 함수를 우리가 HTML 엘리먼트에, 그죠? body라는 HTML 엘리먼트에 우리가 속성 중에 unload라는 속성이 있는데, 즉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면 body 영역이 모두 로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say hello를 호출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스 창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존에 우리 만들었던 건 한번 닫고요. 6번이 아니라 이제 7번이네요. 우리는 7번에서 한번 만들어 보죠. 너무 상세하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약간 드는데 어차피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뒷부분에 나가서는 우리가 금방금방 나가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앞이 워낙 중요합니다. DF8 우리는 이 사이에다가 우리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body가 다 로드 되면, 언로드 되면 어떤 함수로 호출하겠다. 그 함수를 여기다 정의를 하면 되네요. function say hello alert hello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하는 법도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거죠. function say hello. 그래서 이 say hello라는 함수를 body가 다 로딩이 되면 호출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body가 다 로딩되고 그 다음에 hello가 이렇게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로다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다 만들 수 있는 거죠. JS에다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new에서 파일, my javascript.js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앞서 만들었던 여기에 있는 이 펑션을 여기에다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는 이제 스크립트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크립트 소스가 어디 있냐? SIC 어디 있냐? 이렇게 해야겠죠. 이 위치는 루트 밑에 JS 밑에 이름이 뭐죠? my javascript.js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그죠? 이렇게 짜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로딩을 해보면 지금은 동작을 안 하네요. 그 얘기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로딩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my javascript.my java ri sc ri t가 빠졌네요. 여기 그죠? 이름이 여기는 t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t가 없네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리네임을 해야겠네요. 리네임은 스크립트. 그렇죠? 다시 한번 로딩을 해보면 저장을 하고 로딩을 하면 동작하지가 않네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걸 다시 로딩을 하니까 잘 되네요. 그죠? open with
웹 브라우저 잘 됩니다. 아까는 우리가 소스가 뭔가 로딩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폴더 밑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스크립트에 대한 소스를 우리가 링크 타입으로다가, 즉 파일을 연결을 해서 어디에 그가 헤드 태그 안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주석 처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안에서 내가 주석 처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한 줄 주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say 여러 개 주석은 교재에 나온 것처럼 여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주석 처리하는 거죠. 여러 라인 주석 처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주석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가립니다. 그죠? 대소문자를 가리고 키워드들은 변수로 다 사용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워드 뭐가 있죠? 그죠? 변수 선언할 때 쓰는 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변수명으로 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수명으로 쓸 수 없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첫 번째 캐릭터, 변수명의 첫 번째 캐릭터는 $사인도 될 수 있고 언더스코어도 될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문자도 될 수 있지만 숫자로다가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변수 이름이. 그렇죠? 나머지 거는 이제 뭐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특징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선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고 선언하면 되고, 여러분이 ABAP 같은 프로그램 언어에서 우리가 데이터 여러 개 선언하고 싶을 때 체인지 스테이트먼트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듯이 자바스크립트도 여러분이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고 싶으면 이렇게 심플로 다 구별해서 변수 선언하고 변수 선언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하는데 바라는 걸 만약에 생략을 하게 되면, 여기 바라는 게 없네요. 바라는 게 생략을 하게 되면 해당 변수는 우리가 전역 변수가 됩니다. 자동으로다가. 뭐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펑션 스코프를 따르고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버전 5는 우리가 베리어블 스코프를 펑셔널 스코프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버전 6 ECMA 스크립트의 이제 약자인데, ECMA 스크립트 버전 6까지는 블락 스코핑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ES6, 즉 ECMA 스크립트 6번 버전부터는 우리가 블락 스코핑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또 블락 스코핑이 뭐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씩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리어블 스코프는 일단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펑셔널 스코프도 있고, 다음에 렉시컬 스코프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블락 스코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코프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다가 이 펑셔널 스코프를 지원하는데, ECMA 스크립트 6번 버전서부터는 블락 스코프도 이제 지원한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차이점은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use restrict이라는 이렇게 옵션을 스크립트에다가 이제 맨 처음에다 써주면, 요거는 이제 ECMA 스크립트 5번에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보통 이제 ES5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같은 얘기입니다. ECMA 스크립트 5번. 보통 이제 줄여서 그냥 ES5라고 하는데, ES5가 되면서 이제
들어온 모드인데 use string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게 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구현을 할 때에 여러분 이제 제약상 좀 견고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싶은데 견고함을 떨어뜨리는 그런 신텍스는 이제 에러로 다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변수를 선언할 때 여러분이 bar라고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bar을 안 쓰게 되면 뭐라고 했죠? 얘는 전역 변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에러를 나타내요. 왜? 스트링 모드로 다 설정을 하게 되면 bar라는 거 선언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견고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에러다라고 해서 이렇게 에러를 띄운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배우는 SAP UI5는 다 restrict, 즉 스트링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모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스트링 모드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 위에다가 us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우리가 스트릭트 모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S5에서 우리가 상수는 그죠? 우리가 상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객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확히 따지면 리터럴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하나씩 공부하면 여러분 끝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터럴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브젝트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바에서 오 마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배열이라고 했죠, 배열. 그죠? 얘는 객체.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ES6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상수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자바스크립트에서 상수라는 걸 선언하는 컨스턴트, const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상수를 선언하는 게 안 됐는데 EX6가 되면서 이제 이런 신텍스가 지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ES5를 통해서 만약에 선언되고 있는 거면 내가 그럼 상수를 어떻게 선언했느냐?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되게 어렵죠? 빈 깡통의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고 오마이 오브젝트라는 빈 깡통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 빈 깡통의 오브젝트에다가 define property 쉽게 생각하면 어트리뷰트를 정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트리뷰트. 그 어트리뷰트를 정의할 건데 그 어트리뷰트는 키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를 정의할 거고 키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를 정의할 거고 이 numerable 반복적인 거 false 안 되고 configure 되는 거 안 되고 writeable하는 거 안 된다. 변경되는 것도 안 되고 그 값에다가 한번 값이 설정되면 write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키라는 값에다가 value는 static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 결국은 오마이 오브젝트에 뭐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키가 하나 만들어진 건데 현재 얘는 값을 뭐로 갖는 거예요? 스태틱이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키라는 속성을, 즉 키라는 프로퍼티를 정의할 때 여러분이 이런 변경 불가능한 속성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ES6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냥 심플하게 const라고 선언하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const 해서 선언하면 돼. c 언더바 뭐 stati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과거에 ES5에서는 우리가 상수라는 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구현할 수밖에 없었다. 상수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수에다가 특정 값을 이렇게 어사인하는 건 안 된다. 마치 값을 어사인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 즉, new value가 어사인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value인 static이라는 값을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보통 우리 아밥이라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상수에다가 값을 넣으려고 하면 신텍스 에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신텍스 체크가 없어. 기본적으로 다 런타임 시에 라인 바이 라인 실행하면서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런타임 에러를 발생할 뿐이지 신텍스 체크라는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바스크립트의 상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어사인 하려고 하면 신텍스 레벨에서는 얘를 잡아낼 수가 없고 프로그램이 런타임 시에도 에러가 나지도 않아. 하지만 값이 안 바뀐다는 것 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값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렛이라는 걸 쓰면 되는데 요거는 ES6 버전부터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const, 상수를 정의할 수 있는 것도 EX6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ES6가 되면서 블락 스코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블락 스코프를 지원하는 단적인 예도 이거죠. 그래서 let에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 변수는 이 블락 안에서만 살아있는 i 언더바 베리어블 20이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ES6가 아니라 ES5로 해서 로직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짰어요. 만약에 이렇게 짰다. i 베리어블은 20. 만약에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요 바라는 변수, 이 바라고 선언한 요 변수는 요 블락 안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요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완전 틀리죠? 그래서 ES6는 요 블락 안에서만 유효해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텍스가 생긴 거예요. let. 그래서 let이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키워드에 통해서 i 언더바 my variable은 지역 변수, if문 안에서만 유효한 우리가 로컬 변수가 되는 거고 과거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 i 언더바 i my variable이라는 건 if절 안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변수가 된다. 그럼 ES5에서는 let이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죠? 없었다. 그 다음에 이 const, const라는 것도 역시 없었다라는 거죠. 식별자는, 그죠? 아이덴티피어 식별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대소문자를 가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커멘트 처리하는 것도 이미 다 보셨죠. 그 다음에 bar라는 거는 우리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고요. bar라는 건 우리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bar라는 키워드를 생략하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다가 글로벌 베리어블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타입에 루즐리하다라는 것도 앞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멀티플 데피니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멀티플 데피니션 동일한 이름의 변수 이름을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우리가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잘 알아야겠네. 그래서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하면서 하나씩 내과 시키면서 살을 붙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할 때 완전히 마스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SAP UI5 애플리케이션, 오픈 UI5 애플리케이션, SAP Fury 모두 다 무슨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정확한 이름은 ECMA 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